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이고 오늘이 드디어 이제 8월 첫날 개강이에요. 개강. 뭐 언제나 공통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는 군무원은 아시겠지만 국어가 공통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는 항상 첫날 개강했어요. 뭐 이번에는 첫날이 원래 아닐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날짜상으로 첫날이 되어 버렸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첫날인데 OT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진행할지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쓰고 바로 내용 진행 들어갈 건데 일단은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일단 첫 시간은 OT 좀 할 거예요. 1시간만 할 거예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OT도 좀 길게 했었는데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OT는 1시간 정도만 할 거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들을 거는 좀 있어요. 유튜브에 있거든요. 유튜브에 집에 가면서 제가 이따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OT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진도 나갈 거예요. 아마 진도는 오늘 언어와 국어. 그리고 3시간이라서 조금 약간 빠듯하긴 하지만 아마 의문 파트, 아직 의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의문이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요쯤 진도 나가다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첫 시간은 요거만 들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뭐 강의 계획서 그리고 뭐 의문 테스트 있는데 요거 끝난 다음에 OX 테스트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서 1권인데 화면 넘어가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년 과정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현재 지금 학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도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보자마자 어떻게 오타가 있냐. 1년 동안 아마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온라인 수강생들은 우리는 오늘 지금 23년 8월 1일 개강을 한 거예요. 여기 날짜 마침표 찍어야 돼요. 8월 1일 개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날 저랑 같이 오고 있지만은 이 온라인의 시간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을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단기 합격을 위해서 봄에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 수험생들 이렇게 저는 이제 8월부터 내년에 이제 종강 때까지 보통 종강은 군무원 시험 아시겠지만 한 7월에 봐요. 7월 중순에 보고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이 6월 중순 말에 종강하는데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항상 6월 마지막 주에 종강을 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1년 과정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8월에 시작해서 6월 마지막 주까지 이번에도 그러했고 내년에도 그러하겠죠. 그래서 1년 과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오늘의 시작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제가 뜯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세 권 한 권에 들고 있는데 요 비닐 요 되어 있는 요 세 권 책 중에서 1권 오늘 기본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서. 아시겠죠? 기본서. 기본서가 있는데 요거는 설명해 드리면은 총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문법. 그다음에 2권이 3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3권은 문학. 그리고 2권은 이제 문법하고 문학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모두 넣은 거예요.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미리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공무원 국어가 그렇고 우리 군무원 국어가 특히 더 그러한데 이 공무원 국어 시험,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크게 봤을 때 4개의 단원이 있어요. 이 4개의 단원에서 벗어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 4개의 단원이 전체 문제 중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문법. 이 화면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엔 비문학. 혹시 비문학이란 말 들어보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에는 비문학. 특히나 우리 공무원 시험 말고 군무원 시험 말고 뭐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특히나 비문학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문학. 옛날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법, 문학, 비문학 이런 순으로 순서를 따졌는데 최근에는 비문학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어휘. 여기서 말하는 어휘는 되게 포괄적입니다. 뭐 고유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거나 너무 서양스러운 말들을 좀 순화해야 되겠죠. 순화어. 아니면은 뭐 주제별 어휘라든지 호칭어, 지칭어, 뭐 처제는 뭐고 매형은 뭐고 이런 것들. 뭐 주제별 어휘, 고유어 되게 많아요. 어휘의 세계 이렇게 총 4가지예요.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어휘인데 문법하고 문학은 양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여기다가 다 넣은 거예요. 다 넣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2단 이후 두 번째 권이 너무 양이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비중으로 따진다면 두 번째 2권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2권의 분량이 가장 적어요. 그것은 여기다가 비문학의 모든 것을 다 싣고 그러면 이 책은 끝이 없어요.
이 세 권을 하나로 다 묶어도 비문학은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교재를 하나가 더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뭐 개별적인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선택이지만 비문학은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배려를 해 놓았죠. 어쨌든 일단은 당분간은 1권 들어갑니다. 1권에 문법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있어요. 강의 노트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할 거거든요. 강의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책이 필요하고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판서를 하잖아요. 그 판서하는 내용을 요즘에 누가 이제 손으로 다 씁니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PPT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PPT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교재로 제공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들어가면은 이거 처음에 얘기 분명히 해두어야 돼요. 강의 노트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없어도 되는 책이긴 한데 나중에 하다 보면 손 아파서 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구매하게 될 거예요. 강의 노트는 제 판서입니다. 판서. 판서인 PPT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책으로 제공한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판서를 다 제공하는 것은 강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제공하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을 위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합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PPT를 제공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편해요. 하나 분명히 알려드려요. 강의 노트는 제 판서를 드린 거지 요약 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묻는 게 강의 노트 이거 요약 노트니까 이거 한 것만 있으면 모두 클리어 가능?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판서예요. 판서.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프린트 드린 거 끝에 보면은 웬 언어와 국어 의문 테스트하고 OX가 있죠? 그 OX가 복습 문제인데 앞으로 항상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강의하잖아요. 마지막 시간 끝날 때는 이 OX가 됐든 OX가 조금 지나게 되면 사지선다 문제가 있거든요. 테스트 문제가 언제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배웠죠? 그리고 오늘 복습을 통해서 한번 회독을 하자는 거예요. 그치? 회독이라는 것은 반복 학습. 그리고 아직은 없는데 미리 하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좀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 중에서 국어 시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국가에서 관여를 하고 국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목표를 정해놓는 수학능력 시험이죠. 대입이죠. 대입. 굉장히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보면 대통령 절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 입김 한 번에 막 좌우되고 막 이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평가위원장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평가 매뉴얼부터 철저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대입 수능이에요. 가장 큰 시장이고 옛날에 막 100만 대군 막 이럴 때 수험생이 100만 대군 이럴 때 그럴 때이지만 요즘엔 좀 많이 줄었지만 수능이 가장 크고 가장 탄탄한 시장인데 우리하고 가장 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담당하는 쪽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국어 시험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어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그래도 가장 크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국가직 시험,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우리보다 명수가 좀 인원수가 좀 적지만 그래도 항상 이슈가 있던 게 바로 국회직 시험. 참고로 국회직 시험은 9급하고 8급을 모집해요. 국회직 시험. 그리고 우리 시험하고 스타일이 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가끔 언급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풀이해드리거든요. 법원직 시험. 그리고 이제 사이드예요. 지방직 시험에서 사이드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지방직 시험은 타 과목들은 공통 과목으로 같이 보지만 국어 같은 경우를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은 일부 갑자기 기술 직종에서 뭐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어를 따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서울시로 따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방직 중에서 서울시는 최근에 수년 동안 따로 출제를 했으니까 이런 서울시 문제. 그리고 우리의 뭐가 있어요? 7월 달에 보는 거.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 모든 시험이 여름인 상반기 때 다 끝나버려요. 전반기 때 다 끝나버렸거든요. 다 끝났어요. 지금 후반기 때 남은 것은 국회직 9급 문제 정도 하나 남았고요. 돌발적으로 추가 모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기출은 자, 여러분들 공무원 중에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지만 당연히 수능은 너무 멀어서 싫어요. 그리고 법원직 시험은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좀 스타일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국가직 시험,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국회직 시험 이런 것들은 국어 시험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당연히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같이 해줄게요. 알겠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기본 이론 과정이 8, 9, 10, 11
8에서부터 11월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 기본 이론 강의인데 그냥 이론 강의입니다. 미리 하나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듯이 말씀드리면은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내년에 6월까지 같이 갈 거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시험을 볼 거죠. 그렇게 할 것이라서 다 들을 건데 이제 온라인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는 지금 가을 시작했습니다. 또는 2024년 봄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다 못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리 중요성 있는 순위를 나눠드릴게요. 다 보든 말든 그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하고 그 다음에 예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들어두시면 좋은 거.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의 관문을 통과해서 시험을 보고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의 시험, 과거 시험이죠.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과정은 다 똑같아요. 뭐 한다? 누군가에게 가서 배운다. 그치? 그리고 배우면 뭐 한다? 집에 가서 익힌다. 그죠? 그리고 익혔는데 당연히 모르는 게 생기죠? 묻는다. 하나가 마지막에 남았죠? 관직에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만약에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배려된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인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유토피아란 무엇, 깨달음을 얻는 시험이면 여기서 끝나면 되게 깨달음을 얻는 공부면 여기서 끝나지만은 관직 안으로 들어가는 시험은 뭐예요? 과거 선배들이 풀었던 모범의 기출을 푼다. 이 네 가지는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걸 온라인으로 배우든 태블릿으로 하든 인공지능이 뭘 해주든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들어가려면 이 네 가지 과정은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배우고 익히고 묻는 과정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기출을 풀어가는 과정, 얘가 두 번째로 길어요. 이런 것들은 두 달 정도밖에 과정이 안 되지만은 얘는 넉 달, 그 다음에 얘는 석 달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니 여러분들은 다 하실 거니까 다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아요. 아무리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도 넉 달 동안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못한 걸 여기서 추가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 순위는 이 두 가지니까는 만약에 지금 가을에 시작하시는 분, 내년 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두 개의 과정을 클릭한 다음에 강좌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쭉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어보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심화 이론 넘어가고 기출풀이 넘어가고 동형 모의고사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은 나중 일이니까 필요가 없겠죠.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미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진도 나갈 텐데 그래도 우리 그게 있잖아. 오늘 그래도 첫날 배우러 여기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왔으니 적어도 체력이니 이런 건 뭔지 몰라도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풀 충전됐다고 내가 생각해 볼게. 생각 되겠어요? 나중 되면 시켜도 안 하고 막 잔소리만 한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장 풀 충전됐다고 내가 생각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충전은 이만큼 됐는데 오늘 4시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OT 들어가고 솔직히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처음 배우는 거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할 게 많아 보이긴 하겠지만은 1년 과정 통틀어 보면 오늘 하는 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쉬운 거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건 아니에요. 되게 별거 아니에요. 물론 체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 공부에 대한 충전은 이만큼 돼 있는데 집에 가서 할 게 없네.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집에 가서 스스로들 할 수 있는 거 그냥 앉아가지고 보기만 하면 되고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고 외울 만한 것들 몇 개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하시려면 하세요. 학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당연히. 너 만약에 돈 내라 그러면 그건 못 됐지.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뭐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있고요. 뭐 어디든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아니에요. 하이클래스 군문학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잘 보세요. 적어도 이번에 2023년 7월 15일 국어시험 봤죠? 국어시험 봤죠? 아마 미리 보신 분들하면 상관없겠는데 이번에 7월 15일 군무원 국어시험 9급, 7급 풀이 해설 영상 있어요.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먼저 보세요. 보는 방법 미리 알려드릴게요.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만든 문제랑 그 다음에 해설이 있거든요. 요거 내려서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먼저 찍어.
찍어. 우리 군무원 국어는 25개입니다. 틀려도 좋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겠어도 일단 찍어. 그 정도 용기는 있지? 분명히 내가 이 얘기하면은 뭐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분명히 Q&A로 이제 들어옵니다. 블로그로 들어와가지고 나 배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풀라고 하느냐라고. 내가 짬뽕 배우러 가고 짜장면 배우러 갔는데 아직 짬뽕 짜장면 잘 모르지만 중국 요리 하시는 분이 일단 먼저 깐풍기 좀 먹어봐라. 그럼 못 먹진 않잖아요. 빵점을 맞아도 좋고 과락을 해도 좋으니까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대단한 시간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일단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에다가 제가 1번은 왜 답이냐, 2번은 왜 답이냐 그거 외에 경향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는 이번에 군무원 출제의 그런 흐름도 설명하고 많이 그랬어요. 일단은 먼저 이 시험에 들어와서 이쪽을 하려는 사람이 한 번 풀어보지도 않고 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죠. 그렇죠? 한 번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 지금 보면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도 왔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줘도 또는 남편이 주고 부인이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 온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성인이고. 그러니 이 정도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한번 보면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얘기하지만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무료 특강이 있어요. 지금 무료 특강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보면은 기초 기본 이론 과정을 하면서 제가 무료 특강에 이런 거 올려놨으니까는 집에 가서 얼른 보라.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그때 볼 수 있는 지금 기초 기본 이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2023년 강의들이 추가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2024년 대비 강의를 보는 거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가장 라이브한 거를. 근데 작년 강의 열어주죠. 아마 그 정도 설명은 들었을 거고 모르면 직원한테 물어봐요. 작년 강의 열어주거든요. 작년 강의를 어떻게 또 참고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드릴 것이니 요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화, 기출, 동영모기사 풀이 해가지고 우리는 아마 6월 마지막 주에 종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배운다, 익힌다, 묻는다, 기출을 푼다. 오늘 첫날이라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오늘 집에 갈 때 공부할 거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드릴게요. 요거는 먼저 군무원 9급 출제표인데 요거 지우고 원래 작년에는 OT를 제가 2시간 했다 그랬죠. 근데 미리 OT를 찍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OT를 집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OT를 1시간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강의에 집중하려고 1시간만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써두세요. 집에 가서 제가 과제할 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이거는 필수예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은 제가 지난달에 설명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제목은 이래요. 2024년 우리 길지도 않은 30분 정도입니다. 군무원 그냥 딱 들어가면은 여기 최근 동영상에 있어요. 합격 전략 설명에 있어요. 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시험 계획 공고. 요게 최근 영상이고 요게 좀 이전 영상인데 요 2개 영상은 꼭 좀 보세요. 요 2개 영상은 꼭 좀 보세요. 요 2개 영상 꼭 좀 보시고 특히나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오늘도 그 얘기를 조금은 하겠지만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 같은 것들. 국어만이 아니라 공부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놨어요. 회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암기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영상을 찍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좀 이거 보시면서 공부는 그래야지 이런 것들 좀 세우시면 좋아요.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실력을 올려서 문제 잘 받아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하려고 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 좋다, 깨달았다. 그리고 내 삶이 변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박수 칩시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배우고 깨달았다. 내 삶이 변했다. 이런 건데 우린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린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시험을 보고 컷 기준에 맞으면은 되고 아니면 꽝이고.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2달 공부했는데 나 국어 몇 점 받아가지고 간신히 턱걸이 합격했어.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서 8달 공부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이 사람은 나보다 5점 모자라가지고 통과를 못했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공부했지만 내가 더 잘하는 거지. 그렇죠? 더 냉정하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랑 열심히 배워가지고 컷 기준에 통과해서 합격하죠. 그럼 다시 안 볼 사이지. 그지? 우린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났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 또 인간적인 정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공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여기다 좀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 꼭 좀 집에 가면서 요거는 뭐 되게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받아 적듯이 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집에 가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필기할 것도 없으니 그냥 집에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야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늘 좋은 얘기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 첫 시간에 OT니까 보통 배워서 익히고 뭘 하는 과정에서는 참 선생이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도 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학원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서 합격자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험은 또 다른 공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하나 내가 가입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스터디 카페 갔는데 내 옆자리는 내가 계속 다리를 떨고 코를 파가지고 공부를 내가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스터디 카페 옮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환불 받아가지고 옮겨서 딴 데 가가지고 갔더니 여긴 좀 괜찮은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 못한 거지. 공부 못한 거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합격하고 털고 나가면 그만인 거니까. 강사를 잘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와를 봤는데 이 강사는 도저히 나랑 아니야. 이 선생은 도저히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그걸 또 털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누가 보상하나. 그 공부 안 된 거죠. 이런 것들도 공부예요. 생각할 게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 설명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선생님 설명도 맞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요약 노트집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요약 노트집 보통 뭐 쓰면서 만들잖아요. 요약 정리집. 요약 노트집을 쓰면서 막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봤더니 얘가 되게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네. 괜찮아. 해서 따라해 보려고 했어. 그러다가 버린 내 요약 노트집의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 공부 못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놨고 그 다음에 오늘도 조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 꼭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난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무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또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시험 보고 뭐가 필요하고 무슨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참고로 지금은 이제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났어요. 이제 좀 한 보름 있으면 발표 나거든요. 그리고 보름 있으면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그 2차 과정인 면접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해야 돼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미뤘으니까 면접 되게 중요해요. 면접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은 다른 이유에서도 무조건 중요해요. 근데 면접 과정이 있거든요. 그 면접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최종 합격자 발표하거든요. 최종 합격자 발표해서 내가 문정호 최종 합격했어. 끝나지 않았어요. 왜? 지금 만약에 최종 합격에 발표만 했다면은 우리 학원은 여러분들에게 할 걸 다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직장을 들어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적어도 첫날 가서 일해보고 괜찮네 정도는 돼야지 7, 80%는 해결된 거야. 요즘 면접들도 없잖아요. 아직 환적이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서 좀 분석하듯이 설명한 게 있으니 당연히 보시는 게 좋죠. 얘는 국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을 좀 업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어쨌든 요거 하나 소개를 좀 하고 돈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니까는 제가 이걸 소개해놨다고 해서 뭐 너 잘났다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좀 잘 보고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9급하고 7급하고 기출풀이 보는 거 있겠죠? 이렇게 제가 3개 소개해놨어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순서, 빨리 봐야 되는 순서로 따진다면은 얘가 제일 먼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보면 좋겠고 얘는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이번에 2023년 노란색으로 보시면 되죠. 그 군무원 9급하고 7급 그 출제표예요. 국어. 단어는 더 세부적인 단원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한 화면 안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만 냈는데 인지하시면 좋은 거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은 이렇게 비문학 많이 내죠? 출제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문법을 여기서 두세 개밖에라고 얘기 안 했지만 오늘부터 들어갈 문법은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철수, 명사, 달리다, 동사 이런 거, 품사나 뭐 문장성, 뭐 주어, 서술어 이런 식의 일반적인 이론 문법이 있어요. 그걸 문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우리 공무원, 특히나 군무원 시험은 여기서 절대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야?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띄어쓰기 이번에 다 출제됐어요. 어문 규정이라고 그래요. 말과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의 올바른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문 규정 들어가요. 이것도 문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은 이번에 드디어 최근에 좀 출제가 안 되다가 좀 어렵게 출제됐던 거, 뭐 훈민정음 고전문법. 그 다음에 말과 글의 올바른 쓰임이라고 해서 어법 문제 있거든요. 어법 문제. 이번에 알 때 냈지만 여기 나왔죠. 어법 문제까지. 이렇게 따지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문법, 맞춤법, 표준어인 어문 규정, 그 다음에 고전 문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법까지 하면은 군무원 국어 시험이 옛날엔 여기서 3분의 2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공개된 시험 문제부터는 그렇게 내지 않다가 이번에 또 많이 냈거든요. 문법 많이 출제돼요. 얘를 포함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얘하고 얘 포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문학 많이 출제하죠. 문학은 고전문학, 현대문학, 시문학, 소설문학 이런 것들. 이게 기본적으로 3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요어휘, 요어휘, 요어휘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어휘라고 그래요. 이 바닥에서는. 얘가 4대장이에요. 마지막에 네 번째 거.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어디가 많이 출제됐느냐 한번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하면 좋을 거라서 미리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그랬지 군무원도 국어시험이 있지만은 우리 공무원 쪽 시험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게 제일 큰 시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적어놓고 알아두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출이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네이버에 그냥 공기출 검색하면은 참 좋은 사이트라고 난 생각해요. 역대 공무원 시험 문제들을 연도별로, 직렬별로 다 정리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뭐 로그인 안 해도 돼요. 뭐 유료 가입 전혀 없어요. 여기서 좀 다른 직렬 시험 문제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최근에 국가직, 지방직 정도는 이렇게 좀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비교 검색해보는 것이 좋죠. 최근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들을 풀어보시면은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화법하고 비문학, 화법작문 비문학. 왜 그런지도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아직까지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문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도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텐데 같이 풀어보시면 좋다. 뭐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유튜브에 그냥 아무거나 검색하면 뭐 A 강사가 설명하고 B 강사가 설명하기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는 뭐다? 문법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비문학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지. 책 장사 아니에요. 학원에는 그 다양한 영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개인입니다. 제가 다 개인으로 쓴 책이에요.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책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기본서 놓고 공부하면 되긴 되겠지만 당연히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설마 이 세권 공부하고 끝낼 거야 국어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제 바로 비문학 책은 뭐가 있을까, 고전문학 책은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요. 근데 저한테 묻기도 하고 학원에다가 묻기도 하는데 선생님 제가 기본서 외에 좀 비문학 공부하고 싶은데 어휘 공부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학원에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냥 사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학원이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책 사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학원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컨텐츠 같은 것들이 많이 돼 있으니 여러분들은 학원을 믿고 충분히 같이 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은 이걸로 끝날 텐데 여기 군무원 합격 전략 설명에서 제가 공부에 대한 방향들을 몇 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여기서 따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꼭 받아 적고 알고 가시면 좋아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진행해 나가야 될지 좀 막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국어 공부할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인가요? 이동훈 선생님한테 우리 정보사회론도 배우고 그다음에 선택이지만 이제 국가정보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성훈영 선생님한테 이제 심리학도 배우고 이제 배울 거예요. 보통 보면은 배우고 공부한다는 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은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듣고 책에 있는 것하고 맞네 듣고 알아듣겠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뭔가를 배워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보라고 했던 영상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건데 여기 오늘 실제 여러분들이 이건 유료를 냈으니까 여기다가 좀 실전적인 얘기 같이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해를 하고 배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느 스님의 말씀, 어느 명상가의 말씀을 듣고 좋았어 하는 걸로 끝나고 유튜브 딱 끝나고 안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냥 들을 땐 좋은데 이게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가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해를 하죠. 반드시 이해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기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공무원 시험은 안 돼요. 모든 공부는 그렇죠. 정리하거나 뭔가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만큼 배웠지? 집에 가서 뭔가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습이죠. 복습. 여러분들은 아직 복습하는 것도 잘 모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요리를 가르칠 거야.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방법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시다는 이만큼을 넣고 다진 마늘은 한 2숟가락 푹 퍼놓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하여튼 근데 복습이라고 해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당연히 물음이 생기겠죠. 물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물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공부다? 이해했고 집에서 정리하는데 아무것도 물음이 없다? 그러면 이미 합격했어야지. 그지? 당연히 질문의 과정이 필요해요. 질문의 과정은 여러분들 그 Q&A 있죠? 온라인 Q&A 있어요. Q&A. 여기로 질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 개인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는 뭐 프린트, 뭐 교재 어디든지 아무데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블로그 오셔가지고 서로 이웃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질문하면 돼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질문을 받을게요. 당연히 현장 강의생들은 끝난 다음에 말로 질문하면 돼요. 제일 편하죠. 블로그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기 위함도 있고 소통을 하기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블로그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진 풍 찍어가지고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따로 물어놨으니 여러분들이 Q&A도 한번 해보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해보면서 어디가 질문이 더 편한지 편한 대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이 과정이 없는 건 세상에 없잖아요. 적어도 이 세 개의 과정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질문이 끝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죠. 다 이해가 되었죠. 그러면 반복학습을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뭐 암기? 공무원이니까 암기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모든 공부든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해요. 특히나 정사론이 더 그렇고 국정학이 심하죠. 오히려 국어가 암기가 좀 덜 한다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공부의 기본인데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공부에도 이 얘기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있는데 공부에도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공부가 다 이러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싶은데 자전거를 좀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걸 좀 배워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닐 거야. 또 공부지. 그치? 자전거 타서 공부하는데도 이해하고 정리할 것이 있겠지만 솔직히 자전거 타고 공부하는데 이해하고 정리하고 질문 이쪽 공부는 좀 방향이 다르죠. 누군가한테 배워서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 번 넘어지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연습이에요, 연습.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죠. 공부는 이런 공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해가지고 점프를 한다고 해봐. 뭐 3회전 점프를 한다고 해보세요. 3회전 점프를 하기 위해서 처음의 과정에서는 도약부터 점프부터 회전부터 세밀한 단계에 대한 미세한 연습이 미세한 공부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건 뭐야? 수도 없는 반복 연습이죠. 이런 공부도 있어요. 네? 그런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 누군가의 말씀을 설파하고 아, 너무 감동받았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의 공부는 난 말 안 할게요. 그쪽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공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할까?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아, 나 진짜 군대를 좀 몰랐어요. 저는 삼형제 막내였는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차했던 게 군대 딱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참 이게 좋아요. 군무원 강의는 군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다 공감할 거예요. 자대 배치를 딱 받아가지고 내 소대에 딱 자대 배치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자고 있는데 깨우더라고요. 아직 신병이니까 그거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깨우더라고. 그래서 뭐? 했더니 이제 이병 문종호에서 깨가지고 봤더니 우리 중대원이 그때 170명이었거든요. 170명 명단을 저녁 새벽 2시인가 딱 주면서 내일 아침까지 순서를 다 외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해봐 하면은 병장 누구 병장 아시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보면은 서열 순서거든요. 나는 그 인간들을 한 번 본 적도 없고 솔직히 병장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보고 서열 순서를 다 외우래요. 이거는 아무런 이해나 아무런 정리의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무작정 암기죠. 예를 들어서 순짓거리다 이런 식의 고유화라는 말 알아요? 모르죠. 이렇게 물론 이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도 있어요. 반복 암기하는 것들. 이런 것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은 공부의 결이 달라요. 공부의 결이라는 게 있어요. 종류가 다르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와가지고 아 배웠어? 집에 가서 할 거야? 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아직 첫날만 맛을 본 거지 긴 과정을 아직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문법의 공부는 이쪽을 따라요. 여러분들 저한테 형태소를 배우고 품사를 배우고 서술어의 자릿수를 배우고 자기가 복습한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하고 무한반복의 암기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공부를 오늘 배우지 않았죠. 난 공무원 국어 한 번도 안 풀어봤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기다가 뭐 최근에 뭐 할까 뭐 챗 GPT 이번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챗 GPT 그 기능에 대한 그 기사문을 이렇게 딱 준 다음에 이 기사를 읽고 이 기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여기서 하지 않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걸 비문학이라고 해요. 또는 철수와 영희가 대화를 해요.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죠. 철수가 영희와 대화를 해요. 철수가 영희한테 영희야 너 내일 뭐 할 거니? 아 난 내일 이민 가. 그랬더니 철수가 이민 어디로 가는데? 아 나 저기 달나라 쪽으로 이민 가기로 했어. 혹시 너 영화 보지 않을래? 이민 가기 전에 나랑 영화 보자. 나 눈이 멀어가지고 영화를 못 봐. 이 둘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식의 화법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요즘에 지방직, 국가직, 군무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풀 수는 있죠. 하지만 공부가 덜 됐으니 6개월 공부한 친구보다 내가 좀 느리고 더디게 풀 수는 있지만 풀 수는 있어요. 비문학이고 뭐 있어요? 그 화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속해요. 지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계속해서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죠. 그죠? 대표적으로 암기만 하면 되는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유어 외우는 거. 그치? 뜻도 모르고 고유어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해서 종류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에는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텐데 앞으로 이쪽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영상에 하나 있어요. 시간 있지 아직? 딱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영상의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죠. 이거죠.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편하게 말도 하고 이렇게 좀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말도 할 텐데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봤으니까 어색하죠. 그쵸? 이 어색이 잘못하면 신뢰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좋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심리학 이미 시작했나요? 그리고 오늘 국어하고 내일 정사론 하고 그거 뭐 하고 아마 모두 할 텐데 꼭 알아주세요. 저는
제 프로필도 여기 보면 있겠지만은 국어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국어 교육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석사까지 했어요. 전공했다는 것은 교육학, 교육공학론, 교육심리학, 교육학을 전공했다는 얘기예요. 국어와 관련된 교육학도 공부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 교육심리학 및 교육공학론을 배울 때 교수님이 저한테 첫째부터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학습자, 원래 인간이라 그렇죠. 학습자를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학습자는 상당히 이기적이다. 상당히 이기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거는 나쁜 뜻의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지만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아, 이기적이잖아. 제가 작년 말에 결혼했어요. 원래 제가 절대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좀 74년 제가 50년 이번에 반백 아니지. 한국 나이는 49이죠. 아직은 아니지. 그치? 좀 결대로 저는 비혼주의자였거든요. 독신주의자고. 근데 지금 와이프가 됐죠. 갖은 구애에 의해서 제가 결혼을 했다고 저는 말을 할게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부인이거든요. 제가 작년 말쯤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부인이거든요. 결혼할 때 혼자서 저녁에 와인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하죠. 그래도 이 나이에 저렇게 젊은 부인을 얻었으니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아플 때 등이라도 두드려 주겠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가? 부모님한테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70만 원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내가 이번에 15만 원 용돈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이번에 솔직히 급한 돈이 있어서 10만 원만 드리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나쁜 사람인가?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이건 근데 심리적인 이기의 점인 것이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학습자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자는 매우 이기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4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떠드는 4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문법을 설명을 막 할 건데 품사도 설명하고 형태소도 설명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본인이 만약에 작년에 공부하다가 내가 형태소는 좀 자신이 있어. 또는 내가 띄어쓰기는 좀 자신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강의하는 문제가 띄어쓰기 문제야.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뇌의 영역에서 그 부분은 쉽게 듣고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하지 않은 것 듣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요. 인간은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듣지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해요. 빠른 복습이 필요하고 차차 설명을 더 해줄게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학습자로서의 이야기예요. 나쁜 뜻의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교육공학론의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교육공학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기적인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하나의 교육이기도 하다. 물론 그 교수님은 이제는 옛날 스타일이야. 그거는 직설적인 강의식인 거지 요즘에 교육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자, 이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설명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나 떠나서 내가 설명하는 게 만약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필요한 것만 듣고 나머지 필요한 거 안 들어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마 여기 와갔는데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군무원 시험에 다루지 않는 것들 여기서 하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노량진 쪽에 공무원 학원들의 국어 선생들은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예스24에 검색하면 제가 쓴 책만 10권이 넘어요. 제 이름으로 검색되는 책이. 그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뭘 하더라도 1번은 이거예요, 2번은 저거예요, 3번은 별표입니다 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예요. 그러려고 왔고 아이러니하죠?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을 잘 극복해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이 유튜브 영상에도 이야기를 좀 길게 해놨어요. 좋은 방법 하나 설명해 줄게요. 추상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줄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원에 왔는데 강사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고 학원에 대한 신뢰가 안 생겨서 다시 돌아가고 책 다시 사면은 그만큼 여러분들 손에 공부 못한 거지. 공부 실패한 거죠. 자, 1시간을 했지만 제가 하늘에다 맹세했고 공무원 국어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옛날 이야기 하겠지만은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상해 보이진 않죠.
그렇다고 믿어볼게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큼은 국어가 그래도 공부가 됐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정보사회론과 국가정보학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학습자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추상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뢰예요,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고 한 발 멀찌감 뜯어져서 그래 말해봐 이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10 중에서 하나, 두 개도 안 들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 추상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이건 추상적인 얘기죠. 내가 이제부터 신뢰할 거야, 믿을 거야. 그럼 뭐 여기서 찬송가 부르면서 노래 부를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강사, 내가 지금 국정학 선생이든 국어 선생이든 심리학 선생이든 저 사람이 설명하는 걸 난 잘 들을 거야. 저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나는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합격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신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 많이 받아들이려는 것에 대한 노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잘 들려야 돼요. 다시 한번 배운다. 이해한다. 그치? 정리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모르는 것은 질문한다. 그쵸? 궁금한 게 생기니까. 그리고 무한의 암기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차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뭔가를 더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하고 나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졸음이 오면은 3번 졸음 오는 거 2번은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이면 충분한 거죠. 구체적인 학습에 대한 방법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할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잘 받아 적는 것이 신뢰의 시작이고 학습의 시작이에요. 학습의 시작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네 보습학원 갔잖아요. 산수학원도 가고 잉글리시 학원도 가고 독서 토론 학원도 가가지고 뭐를 읽고 막 뭐 메서스에 뭘 읽고 막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도 안 되고 가기도 싫고 짜증이 나고 성적도 안 오르고 뭐예요? 일단 1번적으로 엄마가 가자고 하는 거, 엄마가 가라고 하는 거, 내가 돈 내지 않는 거, 나의 의도가 아닌 거.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 수긍은 하지만 내 의도대로 오지 않았던 것들. 나의 자의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해서 온 것이고 선택해서 왔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돼서 공부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안 생기는 과정이 이미 겪었으니 2번, 3번 학원을 더 가는 것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돈 내고 가라고 하니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은 아닐 거예요. 성인이니까. 이제부터 이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진도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2시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은 없어요. 자, 도움이 될 만한 거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화면 요거는 펼쳐놓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하이클래스 학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까 거기에 제가 추가적인 영상이 있다 그랬죠? 참고하시면 좋은데 전혀 뭐 이렇게 노트를 펴놓고 볼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써드린 거 볼 필요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긴 좀 전문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용비어 첨가의 문법적인 설명. 이번에 드디어 나왔죠 또. 그런 것들이 하는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 실력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뭔 말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무료 특강. 무료 특강을 제가 꽤 올렸고 그 다음에 올해도 무료 특강을 추가적으로 올릴 계획이 좀 더 있어요. 여기 있는 무료 특강들은 공무원 및 우리 군무원 국어의 출제 경영에 반영돼 가지고 따로 제작한 특강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질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듣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관동백을 지금 들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좀 보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보시면 되니까 알고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정원은 국어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보면 용비어 첨가 형태소 분석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용비어 첨가라는 악장 문학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이번에 2023년에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드디어 칼을 빼들고 나서 용비어 첨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무료 특강을 쫙 올려놨어요. 여기에 기본적인 얘기가 있고 제 개인 채널에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들으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은 안 들어도 돼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자료, 소통, 질문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질문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학원 그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질문해도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아무 데서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요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은 얼마나 더 선택적이겠습니까? 한번 말해봐. 아니면 바로 환불 받은 다음에 다른 데로 갈아찰 거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절대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공부를 시작했으면 오늘부터 집중해서 한 발 걸어가도 시간이 없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를 설명하는 거예요. 책 사란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돈 내라는 얘기도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추가적인 얘기는 그 강의 시작하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그냥 강의 계획서 보시면서 들어가면 되고요. 이 책의 1권에서 언어와 국어 첫 장 파트 펴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